자, 선생님이 나오셨다는 것은 책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전해 듣기로는 이번 책은 개엄 이후에 순식간에 쓰셨다는 거예요. 보통 선생님이 몇 개월, 또 길게는 1년씩 걸려서 책을 쓰시는데 이번에는 2주 만에 다 쓰셨다는, 예. 선생님, 무슨 메시지를 그렇게 급히 내려고 급하게 책을. 그러니까는 내가 사상가로서 이 땅에 살면서 너무도 이상한 일이 벌어져가지고 거기에 제가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이 얼마나 이 비상식적인 일들이 여기서 이렇게 행하여지고 있는가. 그래서 상식이라는 게 뭐냐 하는 거를 좀 책으로 써서 이 시대의 역사에 내가 참여하는 방편으로 삼는 것이 정도일 것이다. 그러면 상식이란 무엇인가 여기서 출발하는 겁니까? 그렇죠. 이 상식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우리가 어떤 식으로 살아왔느냐? 우리 조선의 유구한 역사를 통해서 상식이라는 게 어떠했느냐? 상식이라는 거는 지식도 식이라고 그러고 불교에서도 식이라는 게 아주 중요한 인식을 말하는 건데 그 식 중에서 가장 항상스러운 것을 우리가 상식이라고 부르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상식이 만들어 놓은 이 최고의 이 문화적 작품들 가장 가까운 거로부터 얘기하면은 세종이 한글을 창제할 때 한글은 어떠한 상식 속에서 만들어진 것인가. 최만리의 상소를 보면은 자기가 이루고자 할 때 있어도 뭐 그걸 충분히 뜻을 펴지 못하니까 한글을 맺는다 이런 얘기만 알지만은 중국의 이 한자 문화권이 몇천 년을 지배해온 나라에서 독자적인 한글을 만든다는 것은 당시로 보면은 이건 엄청난 이단이에요. 특히 이게 뜻글이라는 한자의 체계에서 뜻글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이 소리글, 교육을 안 받아도 자기가 말하는 그걸 갖다가 한 일주일이면 그걸 배운다는 거예요. 정인지의 사업을 보면 이거 일주일이면 이거 뛸 수 있다. 일주일이면은 과거 시험 거쳐가지고 몇십 년 공부했던 거 하나에 이 도움이 없이도 직접 자기 생각을 그대로 적어서 전달할 수 있다. 이 뜻글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들을 본다면 이런 엉터리가 없는 거예요. 세종이 한글을 창제한 것은 기본적으로 뭐냐면 고려 왕조에서 조선 왕조로 변해가면서 그 혁명이었잖아요. 이 사대주의적인 관점에서 중국에 대한 복속하는 자세라는 거는 엄청났거든요. 그러니까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 벗어나는 방편으로서 그 당시 민중들이 이 훈민정음을 따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주 한글 창제는 사실은 우리 민중의 혁명이고 이거는 이것으로 인해서 사실 오늘날 엄청난 상식의 근거가 마련된 겁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재미가 없는 것 같은데. 선생님 눈치채셨어요? 네. 공장장의 웃음소리가 들려야 여기 앉아있는 보람이 있지. 한글이라는 건 우리말을 표현하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인간이 내는 소리 전체를 적을 수 있는 시스템을 고안했다 그러거든요. 이 세종 학자들이 말하는 게. 그러니까 그만큼 위대한 문명을 만들어 온 것이 오늘날 군사도 그렇고 이 경제도 10대에 들고 뭐 이 문화적인 면에서는 지금 뭐 K컬처에 이래가지고 세계 최고의 강국의 어떠한 모습을 지니고 있는데 이런 한국이 어떻게 해서 이런 윤석열이 같은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놓고 또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도박을 했으면 자식 쳤으면 털고 일어나야지. 이거 구질구질하게 국민들이 전체가 영화처럼 다 텔레비를 통해서 본 장면을 저 혼자 부정하고 앉았으니 이게 도대체 말이 되냔 말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판에서는 나 같은 사상가의 판단이 필요하다. 뭐냐면
윤석열, 너는 끝났다. 이미, 너무도 명백한 상식적인 얘기 아니에요. 자기의 실책을 어떻게 계엄으로 카바를 하려고 그러냔 말이야.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구한 말에 우리가 일제한테 이렇게 당해가지고 강점기를 거치면서 우리 사회에 엄청난 부조리가 쌓여요. 해방 후에 반민특위니 이거를 청산하려고 양심 세력들이 노력을 했어요. 근데 그거를 이승만 대통령이 전부 좌절을 시키거든요. 일제에 붙어서 재미를 보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해방 이후에 끊임없이 권력을 잡아요. 그러니까 우리 역사를 한 번은 정화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여태까지 이 역사를 바르게 청산하지 못한 그 후과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낱낱이 드러내서 청산하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연출을 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조선의 민중이 이제 중국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라고 하는 그 상식을 받아서 한글을 만든 것이다. 그것도 상식의 산물인데 일제시대에 끊겼어요. 그게 막 부조리가 쌓여 있는데 윤석열이 그거를 드러내도록 하나님이 도사. 올해가 을사년 아니에요? 지금 을산 늑약이라고 그러지만 그 시대로부터 두 갑자를 거쳤단 말이에요. 올해가 120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야 제대로 된 우리 역사의 페이스를 우리가 찾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도 폐악질을 해가지고 모두가 다 정체를 봤기 때문에 이참에 청산할 기회가 왔다. 그렇게 이 친일적인 인간들이 나타나서 자기를 드러내고 커밍아웃을 하는 것들을 보면은 우리 역사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이 마련됐다고 생각을 해요. 국민의힘인가 하는 당도 앞으로 이 역사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정치가 그야말로 근본적인 대변혁이 오지 않고는 안 되죠. 그런 찬스가 온 거예요. 찬스가 올 수밖에 없죠. 윤석열의 계엄령 이 발표 이후에 우리 국민들의 행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위대하잖아요. 거기에 왔던 군인들도 유교로 말한다면 불인인지심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어쩌지 못하는 마음. 그러니까 우리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엉터리로 정치를 하나 몰랐는데 이 계엄이라는 게 처음부터 머릿속에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계획적으로 꾸민 일인데도 거기로 모여든 사람이건 뭐 군인들이든 국회의원들이든 그 뒤로 진행된 상황을 보면은 이건 거대한 인류사의 유래를 볼 수 없는 기적을 탄생시켰다. 이 기적이 무의미하게 끝날 수가 있겠느냐. 이제는 윤석열은 끝난 거예요. 여태까지 우리가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리더십이나 탄생할 거라고 봐요. 그럼 구체적으로 이재명 한 사람밖에 안 보인다. 이런 비판하잖아요. 일국 체제라든가 네. 뭐 그런 걸 얘기하는 말이죠. 근데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내가 그냥 객관적으로 쭉 그동안 활동하는 것을 보고 언행을 보면은 꼭 문제가 없잖아요. 그 사람은 뭔 문제가 있어. 그냥 이 정적주의로 해서 끌려다니기만 했지 이 사람이 하는 것들을 쭉 보면은 사람이 판단력이 있고 믿음이 가잖아요. 그리고 그런 사태가 딱 벌어질 적에도 모든 사람들에게 국회로 모여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놀라운 커먼 센스잖아요. 그게 이 리더가 된다고 하는 거는 모든 사태에 대한 이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나라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런 사태에 대해서 대처하는 걸 봐도 이 사람은 사실 큰 하자가 없는데 일국 체제다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이 말도 안 되는 게 그 리더십이 훌륭한 면을 보이기 때문에 그 리더십의 가치가
드러나는 걸 가지고 그런 식으로 비판하는 거는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거죠. 윤석열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가 뭘 말하는지, 자기가 뭘 하는지, 자기 자신의 언행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주역에서도 계속 공자라는 사람이 이 계사전에서 하는 말이 지도자의 가장 큰 덕성은 언행에 있다. 거기에 신용이 있어야 된다. 이 신이 없으면은 그거는 지도자의 자격이 없다. 정말 이 사람은 대통령이 되어서는 아니 될 사람이 대통령이 된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앉을 수 없는 자리에 앉은 사람이 내가 영원히 여기 앉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렇게 해서 처음부터 계엄령을 생각하는 사람이 이 사람은 국민을 지도할 수 있는 정치인은 아니라는 거죠. 부드러우셨어요. 예전 같으면 훨씬 야박하게 평가하셨을 텐데. 이 정도면 야박한 거 아니에요? 하여튼 내가 주변에 있는 내 제자고 뭐 제 처고 싸그리 보면 싸그리 독감에 걸렸어. 그만큼 이 생활이 요새 대한민국에서 사는 사람들 생활이 말해 뭔가 이 스트레스 속에서 엄청난 거예요. 이게 스트레스 많죠. 난 경호원이 붙어 있다고 그러고 집에도 잘 못 간다고 우리 총수님이 그래서 그것도 스트레스야. 나도 걱정이 돼서 어떻게 요새 지내고 있나 이래. 사실은 뭐 책보다도 어떻게 지내는지 얼굴 한번 보려고 왔다. 김어준 총수야말로 하나의 보배잖아요. 어려운 말을 그렇게 쉽게 국민에게 전달해주고 구태타를 하면서도 김어준이를 사살하라. 내 제자 한 명이 나한테 전화를 해서 그 밤에 선생님 빨리 도망가셔야겠어요. 야, 나는 김어준급이 아니야. 나는 걱정 마 그랬는데 이것은 우리말로 천명이라고 하면 하느님께서 이미 다 처리 끝낸 거예요. 저 여당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윤석열이를 살려내야겠다 하고 지금 발악을 하고 있지만은 그건 너무 어리석은 거죠. 선생님, 수천 년 역사에 상식을 얘기했다고 하셨는데 독감이 드셔가지고 김어준 보고 싶어서 나왔어. 이걸로 결론이 나고 있는데 선생님 말씀은 요지는 저쪽에서 아무리 해도 이것은 끝났다. 끝났다. 이 우리 시대의 지금 사명이라고 할까 정신이라고 하는 거는 빨리 헌재 재판을 끝내가지고 하루속히 빨리 이것이 처리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새로운 미래를 제시하는 정치가들을 새롭게 옹립을 해야 되는데 지금 모든 보수 언론이든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자기들의 정치를 할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이재명 죽이기 이거밖에 없단 말이에요. 국민들이 윤석열이나 부인과 같은 그 이상한 캐릭터를 경험한 이 상황에서 잘못 선택할 리가 없죠. 지금. 선생님 오랫동안 대선 후보들 직접 인터뷰도 하시고 인물평도 직접적으로 하셨잖아요. 네. 후보가 확정됐을 즈음에 한번 나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좋죠. 이 다스베이다만큼 지금 효율적인 매체가 없잖아요. 이 내가 대중과 만날 수 있는 장이. 오늘은 그 계엄 이후에 서로 잘 있냐? 알고 봤더니 그거, 예. 그거예요. 오늘은. 그거였어요. 내가 전화를 하시지. 두뇌가 잘 돌아가잖아요. 사실 미열이 있고, 나오기 전에 내가 아스피린 같은 걸 좀 많이 먹고 왔더니, 지금 띵 해가지고, 논리적으로 참 연결이 안 되는데, 우리 김어준 총수가 그 호쾌한 웃음으로 내 이 말하는 걸 다 커버해 주니까 이거 믿고 나왔는데, 오늘은 좀 내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이게. 근데, 늙으니까, 뭐, 늙은 대로 이런 모습도 좋은 거죠. 뭐, 내가 뭐. 꼭
말을 그냥 아주 유창하게 잘 해야만 도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 진심은 전달이 됐을 거야 아마. 예. 예. 자, 선생님 다 전달됐고요. 예. 자, 독감 회복하시고 후보 정해지고 나서 그 전에 꼭 안부 전화는 미리 하고 그때 다시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책을 주시고 가시게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2권밖에 안 가주시면 어떡해요? 어떻게 주시려고? 아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